특검 얘기도 지금 시간이 좀 없지만 특검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겨냥한 특검 수사가 지금 뭐 3개 특검이 돌아가다 보니까 여러 군데에서 들어오고 있잖아요. 당대표가 되신다면 이걸 좀 어떻게 대처를 하실 생각인지 궁금한데요. 저는 탄핵 국면에서도 제가 탄핵의 절차적 문제점을 지적했을 때 예. 초반에는 저 혼자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헌법학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도 다 지지를 해주시면서 결국 탄핵 재판의 어떤 절차 진행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거든요. 네. 저는 이번 특검은 엄청난 반칙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왜 그러냐면 헌정사상 최초인 걸 저는 무조건 싫어하거든요. 네. 헌정사상 최초인 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 이게 지금 헌정이 우리가 시작된 지 그렇죠. 보통의 약간 부정적인 뉘앙스가 많죠. 네. 사상 초유 뭐 이런 것은. 사상 네. 초유의 사태라는 게 굉장히 안 좋은 의미인데요. 여당이 특검을 지명해서 야당을 수사한 게 헌정사상 최초입니다. 네. 그러면 특검은 사실 오히려 삼가하고 상가해야 돼요. 보통은 뭐 문제가 있으면 압수수색할 수 있어요. 근데 오히려 이 특검 제도라는 거는 권력자를 수사 못할까 봐 만든 제도거든요. 그쵸. 그래서 권력자에 대한 압수수색은 권력이 있다라고 보고 국민 관점에서 조금 과감하게 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야당에 대해서는 야당의 기능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여당이 독재하려고 야당 탄압하네? 이런 게 이렇게 될 수가 있고, 저는 지금 압수수색 당한 의원들 관련된 이슈도 제가 다 꿰고 있는데 저는 그분들의 기소를 거의 다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뭐 다른 사람 사건에 혹시 상당 기간 지났는데 국민들한테 보여주기 식으로 네. 압수수색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저는 이 절차적인 위반이나 과잉에 대해서 네.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할 거고요. 그것에 대해서 법적 정치적 책임을 물을 생각입니다. 그리고 실제 어제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도 압수수색했잖아요. 네. 그것들이 사실은 지금은 이제 뭐 수사가 필요하고 우리는 정보가 한정적이어서 무슨 내용을 했는지 정확히 알기는 어려워도 굉장히 그런 특검 제도의 원래 본질 때문에 권력자가 특검까지 동원해서 어떻게 보면 야당들을 수사하는 거거든요. 네. 저는 굉장히 특검이 신중해야 된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만약에 그러고 이준석 대표를 기소 못한다면 그것은 결과적으로 특검이 굉장히 과잉 수사를 통해 가지고 정치적인 어떤 프레임을 씌워버린 것이거든요. 진짜 망신 주기 목적이었다. 네, 네. 그래서 근데 저는 무죄가 나더라도 어쨌든 기소는 하지 않을까요? 기소해버리면 그만이라고 또 생각하지 않을까요? 근데 그래서 특검 제도를 제가 반대를 하는 건데 특검은 상시적인 조직이 아니고 직업인이 아니잖아요. 네. 한번 지르고 권력자 뭐 이재명 대통령한테 한번 잘 보여볼까 이런 생각 할 수 있거든요. 예. 지금 민주당이 저는 법치주의의 길을 완전히 잃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집권 여당은 수사에 대해서 말을 하면 안 됩니다. 네. 가이드라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무슨 그 본인들 긍렬 지지층만 보고 니네 한번 아무나 한번 체포영장 좀 오기만 하면 저희 바로 처리해 주겠다면서 저희를 조롱하잖아요. 근데 그 얘기는 특검 보고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청구하라는 식으로 오더 주는 겁니다. 네.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정치 권력이 수사를 객관적이어야 될 수사를 지휘하는 꼴이잖아요. 네. 저는 단호하게 맞을 것이고 무슨 내란 특검이니 뭐 우리가 내란을 옹호했다 이런 것들도 예. 아니 북한에 800만 불 갖다 준 이화영 부지사한테도 꼼짝 못하고 눈치만 살살 보는 민주당이 네. 대선 때 불법 자금 받아가지고 하는 김용 부원장에 대해서도 안타깝다고 손잡는 민주당이 무슨 할 말이 있어서 저희 당을 그런 식으로 몰아붙입니까? 저는 그것이야말로 북한의 핵이나 미사일 개발하는 데 쓰이지 않겠어요? 예. 그거야말로 외환을 옹호하는 것이고 그런 식의 어떤 정치 공세는 할 수 있지만 위헌정당 해산심판? 저는 오는 순간 바로 역풍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네. 국민들께서 우리 이 국민의힘이 잘못한 건 질책하셔도 네. 야당의 최소한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저는 허용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한번 마지막으로 주신 기회를 붙잡고 네.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이 저는 우리 국민의힘의 마지막 기회라고 보는 겁니다. 네. 네. 그것조차 못 해낸다면 저는 길이 없다고 생각해요. 네. 마지막 질문으로요. 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어느 순간 주진우 의원 저격수로 나서서 지금 뭐 주진우 방지법까지 발의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특히 최혜병 특검을 콕 집어서 최혜병 특검에서는 빨리 주진우 의원 수사에 나서달라 이렇게 공개적으로 요청도 좀 했거든요. 이게 아마 대통령실 근무하실 때 그 8080 번호로 통화하셨던 거 그거 때문인 것 같아요. 네. 좀 공개적으로 강득구 의원에게 해주고 싶으신 말이 있으실까요? 저는 이제 그 비서실에 법률 자문을 하다 보니까 안보실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업무 영역도 아예 업무 분장 자체가 그쪽 영역이 아니고. 비서실 소속이셨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최상병 이슈는 안보실에서 일어난 일이잖아요. 네. 대통령실은 안보실과 비서실이 있거든요. 예. 저는 법률비서관이긴 하지만 비서실의 법률 자문을 담당하는 거니까 네. 기본적인 업무 분장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보실은 관련된 회의는 제가 가본 적도 없고 네. 거기 관계자도 누군지도 모르고 네. 통화 내역도 아예 없어요. 근데 여기 대통령 부속실 전화라는 게 대통령의 회의가 길어지면 제가 다른 보고 일정이 잡혀 있었을 때 부속실 직원이 전화 와서 잠깐 회의가 길어져서 오후로 일정이 미뤄질 것 같습니다. 이런 통화가 많이 있거든요. 네. 저는 1년 전 통화긴 하지만 그런 통화였을 것이라고 확신하고요.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민주당이 진짜 꺼려하는 사람이 누군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저는 너무 당당한데 당대표 출마가 제가 방탄용으로 출마했다는 말을 듣고 너무 웃긴 거예요. 네, 그니까. 왜냐하면 그럼 이재명 대표는 당대표 하셨는데 방탄용으로 출마했다는 거를 본인이 자인하는 거네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네. 솔직히 제가 떳떳하지 않다면은 드러날수록 민주당이 공격을 받을 텐데 왜 당대표에 나오겠습니까? 네.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당당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민주당이 그런 식으로 하는 건 저를 키워주는 것이고요. 사실 민주당이 진짜 두려워하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것을 저는 국민들께서 직관적으로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야당의 역할만 하게 해주시면 예. 제가 한 번에 드라마틱한 반전은 보여드릴 수 없어도 네. 정말 열심히 처절하게 일을 해서 야당도 일 좀 하네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정당으로 바꿔놓겠습니다. 예전에 주진우 의원이 SNS에서 본인의 어떤 당대표 경선 캠프에 이제 선대위원장 박찬대 이런 거 쓰셨던 기억이 나네요. 오히려 민주당 의원들이 그러는 게 더 전당대회에 도움이 되는군요. 네, 박찬대 원내대표는 저를 제명하겠다고 하는데 예. 선거가 좀 힘드신가 봐요. 그래서 이제 정청래 위원장이랑 제가 하도 민주당 지지자분들한테 이제 좀 많이 공격을 당하니까 좀 인기를 끄시려고 이제 저를 찍어서 제명을 하는 거고, 강덕구 의원뿐만 아닙니다. 최민희 의원님 등 하여튼간 좀 민주당에서 야망이 있으신 분들은 다 타겟이 주진우 최민희 의원이군요. 의원님은 검사 100명을 동원해서 탈탈 털라고 하거든요. 네. 저는 바르게 살아왔고 제가 국민들 눈높이에 안 맞을 수는 있어도 민주당 의원들보다는 훨씬 도덕적 우위에 있다라고 저는 자신합니다. 그래서 저도 부족한 게 있을 수 있지만 당당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는 그 이슈보다 우리 국민의힘이 지금 제가 이번에 부산 가서도 지역구에 이제 출마를 하게 됐으니까 한번 먼저 갔었거든요. 인사도 드릴 겸. 근데 그 당원들의 민심을 들어보니까 국민의힘 당원들조차도 이 당을 그냥 해체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실 정도예요. 그래요? 당원들조차? 예. 근데 정말로 심각한 상황이고 거기에 저라고 국회의원인데 일정 부분 책임이 없겠습니까? 근데 저는 그래도 일당 독재로 가는 것은 대한민국에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아무리 미워도 한 번의 기회는 더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려면은 우리가 일하는 시스템으로 바꿔야지 가뜩이나 일 못하는 정당에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나면 더 못하게 될 텐데요. 저는 이번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서도 갈등이 계속되지 않을까 이걸 우려하는 것이고 제가 모든 국회의원들 중에 저를 욕하거나 저와 척진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통합의 적임자로서 제가 꼭 당선이 안 되더라도 여기 계신 분들은 저보다 더 훌륭한 분들이고 이분들을 제가 접착제처럼 붙여서 당의 분열을 막겠다. 이게 저의 생각입니다. 전당대회 과정에서도 그 말이 좀 잘 전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진우 의원과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영상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